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에서 바라볼 진주 같은 종목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한 주 시장 동안 우리가 바라볼 이슈들, 종목들 오늘도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 여러분들과 체크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힘든 장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현재 시장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두 가지 공략주 체크 도와드리면서 더욱더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열어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보다 자세한 시황 이슈라든지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꼭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 보시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월요일 밤 11시 그리고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드시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요.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과 생방송에서 제공되는 공략주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면서 이 시장에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영상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주 오늘도 두 가지 체크 도와드릴 텐데 공략주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수혜가 예상되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로 분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분석 영상을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비중,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분석 영상은 밑에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이 분석 영상 무료로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하게 오늘의 공략주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미장이라든지 한국 증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는 테마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암호라든지 양자 컴퓨터 어쨌든 AI로 파생되는 다양한 테마가 파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엑스게이트라든지 KCS 같은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한 종목 선취매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률로 연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KCS입니다. 12월 9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한 종목을 담아드렸다.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공략 직후에 상한가까지 달성하면서 88%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종목들 저희는 선취매해서 저평가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9일 날 생방송 공략주였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 역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주 부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불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주식 중에 관련주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략 직후에 상한가 플러스 알파까지 상승률이 나와주면서 96%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략주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지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러한 투자 전략, 투자 견해 함께 도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요. 그러한 모든 혜택은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집중적으로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월요일 생방송 공략주 이후에 엑스게이트, KCS 모두 다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보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상한가에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4일 날 생방송 공략주였죠. 카페24라는 종목,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공략 직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하는 패턴을 보여주면서 23%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선취하실 수 있도록 저평가된 자리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일이었죠. 에이럭스라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도 저희가 단기간에 수익 볼 수가 있었는데 단기간에 강한 급등 나와주면서 34%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12월 2일 마찬가지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도 미국 관세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또 강한 급등이 나와주면서 저평가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38%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 함께할 수가 있었고요. 중국 관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2차 전지, 이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현재 국내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소홀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슈와 종목들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서 바라볼 이슈들, 종목들 체크 도와드리면서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50분 동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진주 목걸이지기 전영호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딱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랠리를 좀 기대했지만 우리는 또 정치적으로 특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 트럼프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테마 그리고 정치 테마 이 두 가지 테마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최근에는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 공략주들은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힘을 내 가지고 오늘 방송 50분간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오늘도 공략주를 준비해 왔거든요. 공략주까지 좀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사실 올해 마지막 진주 목걸이 방송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산타랠리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월 1일 신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이 올해 네. 마지막 진주 먹거리 방송이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진주 먹거리를 새로운 포맷으로 또 다가올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진주 먹거리 오늘 마지막 공약주가 나간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2주간 공백 기간 동안에도 이 팍스 정보망, 팍스 통신망, 네. 팍스 통신망에 입장을 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시장 브리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미리 이번 50분간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50분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진주 먹거리 올해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좀 그래도 많이 남았죠. 이러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러한 시장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팍스통신망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함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또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통신망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종목명뿐만 아니라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시황 분석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혜택을 좀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요.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진주 먹거리에서는요. 사실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쏙쏙 꼽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고요. 뭐 다양한 종목들로 또 테마들을 하나씩 건드려주면서 저희가 보다 빠르게 수익률로 연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구성해서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두 가지 공략주 여러분들 체크 도와드릴 예정인데 이러한 공략주들 나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 앞서서요. 바로 글로벌 증시 이슈부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은 사실 굉장히 뜨거워요, 전문가님. 뭐 지금 현재는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굉장히 뜨겁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 트럼프의 입김 한마디로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증시 이슈가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 나가고 맞아요. 있고요. 지금 네. 이제 FOMC 회의가 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오늘 새벽에 시작을 해서 이제 내일 새벽에 마지막 금리, 올해 마지막 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M7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맞아요. 해 나가고 있고 네. 물론 엔비디아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숨고르기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거의 3대 지수가 사상 맞아요. 고점 부근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좀 비교해서는 굉장히 역시 미국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중에서 제가 글로벌 증시 이슈로 뽑은 게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던 이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브로드컴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최단기간 뭐 일주일 안에 거의 50%가 올라갔어요. 오. 실적 발표를 하고 뭐 20몇 퍼센트, 당시 24%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미국 기업에서 시가총액이 당일에 상승한 것으로 역대 6번째라고 합니다. 네. 네, 그만큼 상승을 했고 이 브로드컴이 상승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AI 가속기, AI 새로운 맞춤형 칩인 이 네. XPU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네. 클라우드 기업 3곳과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 3곳이 구글과 메타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밝혀지면서 굉장히 거래량과 수급이 쏠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재밌는 사실이 이
브로드컴이 급등이 나올수록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조정이.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게 또 브로드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네. 엔비디아였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엔비디아 살 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들은 게 네. 내가 어느 가격에서 엔비디아를 샀었는데 어. 이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팔았기 때문에 네. 없어서 네. 내가 언제 샀는데 지금 들고 있었으면 얼만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브로드컴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혹자는 엔비디아의 상승 초입기와 좀 비슷한 모습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데자뷰를 그려보기도 하고요. 희망회로를 네. 그려보기도 하고 제2의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브로드컴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네. 항상 엔비디아가 최고점에 있을 때 우리가 AI는 거품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거품이 아니더라도 실적 대비해서 전망 대비해서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급등이 게 아닌가 나와줬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우려를 좀 표를 했었는데 이전 닷컴 버블 때를 기억을 하더라도 대장주가 가고 나서 후속주가 가고 그리고 여타 좀 실적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오르고 났을 때가 거품이기 마련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한참 올랐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었겠지. 그리고 이제는 좀 후속주가 브로드컴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른 AI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는 정말 AI 거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등에서 우리가 제2의 엔비디아겠지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자산을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네. 것들은 좀 우려스럽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말 그리고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어느 정도 워낙 과매수권에 돌입을 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거래 상위에 포착되는 반면에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뭐 펠런티어라든가 또는 이 양자 컴퓨팅에 좀 너무 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2의 엔비디아겠지, 이거 엔비디아 잡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 살펴주셨습니다. 어쨌든 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수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2의 엔비디아 관련주는 도대체 어떤 종목일지 계속해서 테마를 찾기 위해서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엔비디아 대항마로 불리는 이 브로드컴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좀 웃돌고 있는데 브로드컴 AI 가속기, 이 XPU라는 것에 대한 성장성, 이 기대감이 다시금 웃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브로드컴이 좀 계속해서 성장기를 앞설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테마가 붙는다면 굉장히 불장같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AI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지금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테마들이 굉장히 분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테마들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조심해서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장 마찬가지로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테마가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쏙쏙 꼽아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연말 시장 그리고 내년 시장을 바라봤을 때 먼저 선침해 놓고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궁금한 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드리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전반적인 이슈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동안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공약주도 소개해드리고 시황 이슈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러한 전반적인 이슈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저희 팍스통신망과 함께 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50분 동안만 오픈해 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글로벌 증시 이슈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공약주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죠? 네, 오늘의 공약주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금 네. 오전 시장에서 좀 우리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섹터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요. 네. 우선 트럼프발 호재로 인해서 올랐던 게 우리 전진 로봇 개발이 있었죠. 전진 그쵸. 로봇 건설처럼 이제 재건주가 이제 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저기 푸틴을 맞아요.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겠다, 네. 뭐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트럼프가 밝히면서 지금 재건주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이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통 에너지 사업을 하긴 하나 기업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탄소 포집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네. 이러한 것들이 부각되면서 탄소 포집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단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AI 관련 이 수요 증가로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좀 시장에서 뜨거운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지금 정치 테마주가 거래 상위에 거의 모두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맞아요. 그러한 모습이고 네. 그리고 또 뽑아보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올랐던 게 재건과 AI 그리고 유리기판, 탄소 포집 그리고 오늘은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 2차 전지가 조금 반짝하는 모습인데 여기 네.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IRA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각 국가, 네. 각 국가와 네. 무역적으로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두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IRA 보조금 폐지는 바로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좀 안도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내 시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의 입김으로 움직이는 테마 그리고 정치 테마 사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정 뭐 인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고 이전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재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열기는 사실 이 열기 자체가 지금 뭐 당장 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네. 테마주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이전에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재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정치 테마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는 또 쉽지 않았다라는 그쵸. 점 그리고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모든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오히려 더 하락했다라는 점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첫 번째 종목 제가 뽑은 기업은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을 좀 뽑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이수페타시스 기업이 사실상 2023년에 굉장히 뜨겁게 올랐던 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 기업이 무엇을 만드냐면 PCB, 인쇄로 기판, 반도체 기판을 만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고층으로 쌓은 이 기판을 팔아요. 네. 이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18층 이상으로 쌓아서 판매하는 건 전 세계에서 매출이 1위입니다. 네, 이 고층 기판을 파는데 이 고층 기판이 앞으로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특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2023년에 주가가 사실 2021년, 2022년에는 5,000원 하던 게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네, 거의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에는 뭐 유상증자 이슈로 그리고 특정 기업을 매수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러한 이슈로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유상증자 금액과 그리고 네. 인수 금액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 이번 하락분이 아직까지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좀 과대하게 빠졌지 않을까. 기업 밸류를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빈틈을 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수페타시스를 가져왔고요. 사실상 사업이나 매출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증설로 인한 매출 성장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뽑은 기업 이수페타시스고요. 잠시 뒤에 유상증자 뭐 악재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공개가 됐습니다.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도 공략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작년에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현재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로 현재는 약간 소외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스로 본다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소수 주주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지금 인수를 막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주가가 저평가로 내려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2024년에도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 중 하나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 과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저평가된 구간에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을 해드렸죠. 하지만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투자 대응 나서야 될지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견해,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분석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무료로도 혜택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수페타시스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 투자 모멘텀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이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고층 인쇄로 기판, PCB 기판을 이제 네. 납품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로는 뭐 초고층에서는 매출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러한 네. 부분들은 어느 정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AI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그쵸? 했었어요.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이 AI 지금 하드웨어 칩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칩 회사들이 먼저 이 랠리를 펼치고 나서는 그 다음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AI 인프라, 전력 설비라든지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순환매 타이밍이 올 때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다시 한번 이 전력 설비라든가 전력망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좀 보여줄 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를 보았을 때 사실상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과대하게 거의 반토막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거든요. 일단 이수페타 측에서는 이수페타시스 측에서는 이 제이오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제이오라는 기업이 CNT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상 사업이 뭐 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렴할 때 그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어려운 시기 때 인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주주 측면에서는 나는 반도체 그리고 PCB라든지 MLB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2차 전지가 웬 말이냐. 나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런 얘기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와 이 적층, 레이어, 이 PCB 산업과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제이오 입장에서는 이 그룹에 이수화학이라든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화학주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탄소 나노튜브를 좀 응용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쓰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호재 자체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네. 이수페타시스 자체로는 주주 측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이번 이수페타시스가 매출 증가라든지 영업이익 증가 그리고 영업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만 하더라도 영업이익과 영업 실적이 거의 400억대 그 몇백억대 이렇게 상승이 30% 20% 가까이 매출과 영업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4공장이 캐파를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를 시켜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올해 7월부터 가동이 막 진행이 시작을 했거든요. 했고.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제2호 인수에 들어가는 자금이 지금 현재 2천억, 3천억 정도예요. 그렇다면 매출 증가액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올해 자본 증가액, 자산 증가액, 순자본 증가액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주가를 반 정도나 내릴 정도인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 주가라는 게 개인의 심리라든지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그 성향이라던가 또는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다라고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좀 가대한 낙폭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내놓은 상태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정정을 해놔라 이렇게 반려를 받았어요. 유상증자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정신고를 넣으면서 우리는 유상증자 강행하겠다. 사실 이 시기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정정신고를 받고 이렇게 네. 주주청원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유상증자를 철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당시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행한다라고 하면서 정정신고를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여기에서 주가 흐름이 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잡는다면 첫 번째는 유상증자 강행 그리고 제2호 인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국민연금도 10% 9% 정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청원을 넣고 이거 반대 좀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만약에 주가가 인수가 철회됐을 경우 인수를 안 한다든지 또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른 모회사나 자회사에서 자본을 끌어오겠다라고 밝힌다면은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사업 실적 그리고 내년에 대한 구조적인 사업 성장, 산업 네. 성장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는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이오라는 기업도 지금은 적자이지만 사실 이수그룹과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낸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좀 저평가된 구간에서 제이오를 인수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본다면 저는 만약에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단기간으로는 조금 낙폭을 보일 수 있더라도 지금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르는 양자 컴퓨팅 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미 막 100% 200% 상승이 나와 있고 정시 네. 테마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 테마주만큼 어느 정도 이슈성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종목들이. 그렇다면은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화제성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지금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좀 호재성 뉴스만 있으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손익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방 대비해서 상승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은 이수페타시스를 우리가 공략하기에 좀 적합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 모멘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드렸었죠. 한 5배 가까이가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그때보다 사실 2024년도 AI 반도체수 투심은 더욱더 활발해졌고 업황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반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 이 주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악재 속에 놓이면서 지금 주가 하락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우리가 좀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현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다양한 밸류적인 측면도 있고요. 실적적인 면모도 있고 이러한 면모로 인해서 테마성도 사실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모로 인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평가된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박스통신만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국내 증시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 먹거리 올해 마지막 방송이고요. 여러분들과 이 시장에서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1년 동안 정말 많은 테마들을 건드려 나가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힘든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승률로 여러분들 수익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2월 달 초에만 카페24라는 종목,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KCS라는 종목 지금 현재 핫한 테마들을 저평가된 구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뭐 급등이 나와주기도 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주 모두 다 오픈을 해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투자 공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하면서 보다 조금 더 다양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연말시장 바라볼 이슈들, 종목들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무료로 한번 혜택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50분 전까지 팍스통신망 입장해 보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희 진주 먹거리는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도 꼭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증시 이슈도 여러분들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면 국내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국내 증시 이슈 제가 뉴스를 보다가 또 재밌는 사진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네. 지금 왼쪽에는 미국 그리고 오른쪽에는 한국에 대한 이 사진인데 이 사진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챗GPT를 조금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딱 보니까 챗GPT가 만든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연말에 굉장히 테마주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테마에 거의 몰빵을 하고 그쵸. 있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에 몰빵을 하고 있다. 그러게요. 여기 나와 이걸 있네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양자 컴퓨터가 테마성을 타고 나서 딱 한 달 정도 네. 1달러에서 7달러로 700% 정도 급등이 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아이온큐 제가 엑스게이트 공략할 때 매번 이 사진을 말을 보내드렸는데 해주셨죠. 네. 제가 처음으로 사진 찍어드렸던 게 8달러 정도였고요. 와. 그 다음에 네. 제가 어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는 40달러까지 이렇게 거의 5배 다섯 배 정도, 정도. 네, 올라와 있고요. 사실 네. 가장 많이 오는 거는 퀀텀 컴퓨팅인데 맞아요. 어제도 퀀텀 어제도 컴퓨팅이 50% 50%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도 12%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거래량 네. 1위를 막 이렇게 달성을 하고 달성하고 이렇게 있고. 하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까지 탄핵 소추까지 이어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거래량 1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 사실상 뭐 이준땡 관련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원땡 관련주 뭐 해가지고 거래상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뭐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그 네. 외에도 뭐 한동 뭐 관련주, 뭐 이재땡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이 종목의 투자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책 테마주가 한참 오르고 나서 이제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상담을 많이 해주시죠. 그쵸. 저뭐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을 이렇게 물려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거 정치 테마주인 거 모르고 사셨나요?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모르고 사셨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급등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샀다라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져서 네. 어느 정도 정치 테마주다라는 것들은 많이들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정치 테마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 양자 암호가 어떻게 보면은 뭐 밈처럼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AI 이후에 새롭게 주도 섹터를 찾아 나가는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정치 테마에 좀 묶여 있다라는 게 조금 근데 안타까운 저 측면인 것 같기는 여기서 한데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물로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정치 테마주, 뭐 배우 관련주, 뭐 이런 게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선 때는 트럼프 관련주, 어. 네, 뭐 바이든 관련주 관련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인맥 또는 정책적으로 많이 네.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있는 주식들을 모두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좀 거래가 많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는 네. 비교적으로는 좀 정책 관련주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네. 올랐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뭐 정책적으로 묶여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아니잖아요. 인맥적으로 네. 뭐 대학 동기, 그죠? 뭐 지방 뭐 고등학교 동기, 동창 뭐 이런 식으로 네. 사회 이사가 있다던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떠들썩할 때가 네. 또 여타 다른 뭐 실적 성장, 실적 관련주들 이제 4분기 실적을 기다리는 관련주라든지 배당주들 오히려 좀 소외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첫 번째로 공략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년에 AI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수요 증가라든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좀 저렴한 구간에서 남들보다 좀 미리 준비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정치 테마는 소액으로 이렇게 단타적인 측면으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연말 시장이 다가올수록 테마주 랠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바라본다면 사실 이 테마주 랠리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여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퀸텀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부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테마들이 계속해서 불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물리실 수도 있고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 대응을 나서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마들, 이슈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요. 이러한 종목들도 투자 대응 함께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러분들과 이러한 점들을 함께 도움드리면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분 동안 오늘도 계속해서 팍스통신망 열어놓고 있는데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오늘의 공략주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고 연말 시장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에요?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해 드리면서 보다 안정적이게 여러분들 함께 시장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혜택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50분 동안만 무료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보다 자세하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찍어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네,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공략했던 기업들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자랑이 돼버릴 것 같기는 하나 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종목을 공략을 드렸습니다. 네, 카페24와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었고요.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커머스로 인해서 내년에 실적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 성장으로 이렇게 상승을 나왔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텐츠 커머스의 진출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을 맞아요. 좀 언급을 드렸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들도 계속해서 관세에 좀 자유로운 기업들을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없는 곳이 결국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냈던 기업들 사실상 11월 달, 12월 달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수익률 표에서 봤을 때는 최고가 기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이 뻥튀기 되어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고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 네, 시장에서는. 네. 하지만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들은 항상 고점을 유지하거나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인데 사실 미국이 제가 트럼프를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바이든 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다가 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AI 거품이 터진다던가 이제 AI가 주춤한다거나 그러면 주가가 이제는 멈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뭘 밀까? 일론 머스크랑 같이 뭘 밀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 행보를 보니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을 굉장히 밀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좀 더 이렇게 밀었을 때 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때마침 한 1, 2주 정도 있다가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윌로우. 네, 네. 윌로우가 나오면서 뭐 슈퍼컴퓨터가 10만 년 만에 할 걸 뭐 5분에 하니 맞아, 뭐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테마가 떠들썩하고 국내에서도 사실
그 전 제가 이 엑스게이트를 가져왔을 때부터 이미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막 200%, 300% 오르고 있을 때 왜 국내에서는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공략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제 공략 이후에 뭐 100%, 200%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 정도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난주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으로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했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또 핫했던 게 레깅스, 뭐 러닝, 뭐 이렇게 러닝 크루 핫했다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해서 건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 부양책이 좀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공략을 드렸는데 아직 주가적으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방송 당일 가격이 지금 가격이다라고 보시면은 실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핫할 때 결국에는 좀 저렴하게 우리가 실적주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 여러분들 관심 깊게 바라보고 계신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방송 끝나고 이 팍스 통신방 통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피하실 분들은 피하고 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전용호 전문가님과 우리 1년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